안녕하세요. 톡닥터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치과 가는 걸 두렵게 하는 이유 중 하나. 경우에 따라 여러 번의 내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 치료 이후엔 세심한 관리도 필수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름만 들어도 왠지 짜릿한 통증이 느껴지는 것 같은 신경치료입니다. 오늘 톡닥터토닥에서는 신경치료란 무엇인지 그 과정과 치료 이후 관리법은 어떻게 되는지 하유진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치과를 찾았을 때 종종 신경치료 하셔야겠네요. 이런 얘기 듣죠. 그 이름은 익숙하지만 무엇을 또 어떻게 치료하는 건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차가운 것을 먹었을 때 이가 시린다거나 충치가 생겼을 때 통증을 느끼는 이유는 치아에 신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치아의 구조를 살펴보면 바깥층은 아주 단단한 경조직으로 되어 있고 그 중심에는 치수라고 불리는 연조직이 존재합니다. 치수에는 혈관과 신경섬유, 그리고 면역과 염증에 관여하는 세포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치수는 경조직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더불어 경조직에 영양도 공급하고 감각을 느끼게 하며 외상이나 질병에 의해 손상된 치아를 보상해주는 재생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흔히 이 신경치료라고 하면 신경을 죽이는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맞나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신경섬유를 포함한 치수 조직들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세균들을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치료 과정을 살펴보자면 먼저 치아 중심에 구멍을 뚫어서 신경관 입구를 찾은 후에 바늘 같은 기구를 이용해 신경관 길이를 재고 넓힌 후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론 멸균된 치과 재료로 꽉 채워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 치아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고 혹은 이미 생긴 염증 병소를 치유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죽었거나 혹은 죽어가고 있는 치수 조직과 세균들을 제거하는 신경치료. 이런 신경치료가 필요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통 신경치료까지 해야 할 때는 매우 강한 강도의 치통이 나타납니다. 특히 자려고 누웠더니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뜨거운 것을 먹었을 때 통증이 더 심화되고 차가운 것에는 완화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가끔 얼음을 물고 내원하시는 환자들도 계십니다. 통증이 없어도 이미 치아 뿌리 끝에 염증이 파급된 경우나 충치가 매우 깊어서 신경방과 이미 뚫린 경우에도 신경치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 치통과 또 신경치료를 유발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바로 충치겠죠? 네, 치아 신경에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자극들은 사실 다양한데요. 그중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것은 세균입니다. 충치는 이 세균들이 치아로 침입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흔한 통로가 됩니다. 충치를 비롯해 여러 가지 이유로 치아에 해로운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먼저 치수 조직은 염증 세포들을 끌어와서 해로운 자극들과 싸우게 되는데요. 치아는 살처럼 부풀 수 없기 때문에 혈관들이 압축되고 혈액 공급이 끊기면서 이로 인해 신경 조직들이 죽기 시작하는데요. 이때에는 반드시 신경치료를 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반드시 신경치료를 해야 한다 강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신경치료를 필요한데 제때 안 하게 되면 일단 심한 통증이 생기게 되고요. 신경관의 염증이 점점 치아 뿌리 끝으로 파급되어 치아 뿌리 주변의 뼈를 녹이게 됩니다. 또한 염증이 퍼져서 잇몸 질환을 야기하거나 기존 잇몸 질환과 합쳐지는 경우 신경치료의 예후를 좋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통증은 없는데도 신경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나요? 네, 신경이 죽어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하나도 아프지 않았는데 어느 날 치아색이 변해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도 계시고요. 다른 이유로 치과에서 방사선 사진을 우연히 찍었다가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이 살아있을 때는 충치와 같은 통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세균들이 치아 내부로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경이 죽으면 충치가 없어도 세균들이 내부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럼 결국 감염이 일어나고 뿌리 끝에 염증을 만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았던 염증 병소는 신경치료만으로도 정말 잘 치유가 되는데 방치하다가 크기가 커지게 되면 신경치료만으로는 치유할 수가 없어서 수술적인 방법이나 발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방치할 경우에 다른 치아뿐만 아니라 전신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경치료. 이번에는요, 퀴즈를 통해서 신경치료에 대한 궁금증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그럼 첫 번째 문제 내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경치료가 너무 무서워서 종종 약으로 치료할 수는 없는지 물어보시는데요. 신경치료는 약으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그렇다고 생각되면 1번,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1번이 정답이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모든 치과 치료의 기본은 직접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번 선택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 맞습니다. 약은 피를 통해서 이동하게 되는데 치아는 뿌리 끝에 있는 아주 작은 구멍을 통해 혈액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약을 먹어도 실제로 치아에 도달하는 약의 양이 많지 않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 내부에 있는 죽은 신경 조직과 세균들을 없애기 위해선 직접적인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이 신경치료 자체보다도 사실은 그 전에 하는 마취주사가 저는 더 무섭더라고요. 이거 좀 제가 예민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보통 신경치료를 할 때 환자들은 더 이상의 자극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치아들은 통증에 대한 역치가 떨어져 있고 똑같은 자극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치아들에 비해 마취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조직의 산도가 더 높아져서 마취액의 효과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위턱보다도 아래턱 어금니들이 마취가 안 될 때가 많은데 아래턱 뼈가 훨씬 더 치밀해서 마취액이 잘 안 퍼지기도 하고 신경관의 해부학적 변이 때문에 마취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이 신경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과하게 긴장을 하고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마취 효과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취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마취나 치순의 직접 마취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치료를 마친 직후 그 다음날 통증이 느껴진다면 신경치료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다고 생각되면 1번, 아니라면 2번을 선택해 주세요. 이번 문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왜 신경치료 자체가 죽었거나 혹은 죽어가고 있는 치수 조직과 세균들을 제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왠지 1번, 치료가 좀 잘못돼서 계속 아픈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답은요? 답은 2번입니다. 신경치료 직후 통증의 유무로 신경치료가 잘못되었다고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신경치료를 통해서 치아 내부의 신경 조직만 제거한 것이지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인대나 뼈의 신경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신경치료 과정 중에는 불가피하게 이 신경들을 자극하는 경우가 있어서 신경치료 후 며칠 동안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감소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 신경치료를 했을 때와 비교해서 변화가 전혀 없거나 심해지거나 혹은 신경치료 마무리 후에는 나아졌었는데 며칠 지났더니 다시 증가하는 경우에는 재내원 하셔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네, 바로 다음 문제 내주시죠.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는 부러지기 쉽다, 금이 가기 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일반 치아와 강도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1번, 아니라면 2번을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문제는 좀 찍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치아보다는 약해진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1번 선택하겠습니다. 네, 답은 1번, 차이가 있다. 맞습니다.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치아 가운데 구멍을 뚫고 뿔에 있는 신경관도 넓어지게 되면서 치아 구조 자체를 많이 상실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치아의 경도가 감소하게 되고 많게는 60%까지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경치료한 치아가 부러지는 경우에는 다시 수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크라운으로 보호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이 신경치료를 했다고 해서 치아에 더 이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차라리 모든 과정들을 다 건너뛰고 임플란트를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경치료는 굉장히 성공률이 높은 치료라는 것이고 임플란트도 영구적인 치료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임플란트도 관리가 소홀하면 탈이 나고 모양이 자연치와는 다르기 때문에 음식물이 많이 끼면서 인접치의 잇몸까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치아가 없이 지내야 하는 기간이 생기지만 신경치료를 하는 경우엔 그런 기간 없이 식사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꼭 맛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선 식감도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갈비와 치킨은 손에 들고 뜯어야 제맛이죠. 그래서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해서 오는 행복이 참 큰데 뜯고 씹는 맛이 임플란트는 뿌리 주위에 인대가 없기 때문에 자연치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살릴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지만 신경치료 과정이 두렵거나 힘들다는 이유로 치아 살리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 신경치료 이후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요? 네,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며칠 아플 수 있는데요.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이 되지만 일상생활에서 신경 쓰일 정도로 불편하시다고 하시면 진통제 복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신경치료를 하고 치아의 통증이 가라앉고 병소가 치유가 되려면 치아도 좀 쉬어야 빨리 낫기도 하고 신경치료를 한 치아는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 보철물이 들어가시기 전까지는 반대쪽으로 저작하시고 식사도 딱딱한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가다가 치아를 씌우시면 또 썩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양치질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씌워도 양치를 잘 안 하면 뿌리 쪽에서 다시 썩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구강위생 관리에 힘써주셔야 합니다.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치아의 감각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충치가 생긴다든지 염증이 재발했다든지 문제가 생겨도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재발을 방지하거나 혹은 발생된 문제를 조기 알아내기 위해서는 신경치료 후에도 주기적인 치과 내원을 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톡닥터토닥에서는 신경치료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유용하고 알찬 의학 정보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